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관련해 저희 JTBC가 새로운 의혹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내란 관련 혐의로 이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거액의 현금 다발을 발견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게다가 저희 취재 결과 최근 내란 특검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당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찰 수사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금 다발은 경찰 수사팀이 놀랄 정도의 거액이었던 걸로 전해졌는데 그런 만큼 계엄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은 아닌지 내란 특검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단독 취재한 이 내용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고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소식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취임 30일 만에 이례적으로 빨리 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추석 전이라는 시점까지 언급했는데 먼저 이 소식부터 최규진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어요.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죠. 그러면서 검찰 개혁 필요성이 커진 이유를 자업자득이란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일종의 그건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시점은 올 추석 전까지는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은 국회가 결정할 몫이라고 했습니다. 또 감사원도 권력 견제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기능을 국회로 넘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되게 불편하고 어렵긴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저를 포함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인사 문제에 대해선 지지층의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국정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인물을 기용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은 위험하죠.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됩니다.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죠. 야당과의 대화에 대해선 자주 만날 생각이라면서도 영수회담 정례화는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기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이 열린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열렸습니다. 모레 내란 특검 소환 조사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은 그보다 먼저 특검과 법정에서 대면하게 됐는데 특검의 수사 절차를 문제 삼으며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특검 조사 당시 지하 통로를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법정에 들어갈 때도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올 때도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환 전 경호처 차장 특검 조사 받고 있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계엄 선포는 사후 작성, 한전 총리와 상의하셨습니까? 계엄 전후 동료회의에 문제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틀 뒤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먼저 특검팀과 마주했습니다. 재판 시작부터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이첩을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계와 이첩은 다르기 때문에 사건을 임의로 이첩한 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특검팀은 두 용어는 상식상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인계의 이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방은 15분간 이어졌고 재판부는 양측의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에 출석한 전 합참 계엄과장은 12.3 계엄 포고문에 대해 국민 보호를 위한 것인데
의사들 관련 내용이 들어가 이상하게 느껴졌다며 법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최측근인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내란 특검이 지난 2월 경찰이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된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경찰 수사팀을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수사팀은 현금 다발을 발견하긴 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이라 압수하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수사팀이 놀랄 정도의 거액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안전단속 관련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자택에 변호인 외에 있는 사람 있었습니까? 지난 2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내란 특검 수사팀은 최근 이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이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자택 수사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지만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압수는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언론사 단전 단수 혐의로만 발부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금 다발 액수는 수색에 나선 경찰 수사팀이 당황했을 정도로 놀랄 만큼 큰 액수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JTBC에 전해왔습니다. 근거 없고 사실하고 저는 말도 안 되는 근거 가지고 취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응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없었어요, 집에. 이 전 장관 변호인도 압수수색에 입회를 했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복수의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이 돈이 계엄과 연관성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16개 수사 대상 중 1호 강제 수사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꼽고 삼부토건 본사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삼부토건의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조성옥 전 회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삼부토건 본사에 승합차가 도착합니다. 차에 내린 특검 수사관들이 빠르게 회사 안으로 움직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본사와 관계사 그리고 전현직 임직원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16개 수사 대상 가운데 첫 압수수색입니다. 주식회사 삼부토건 사건과 관련하여 총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수사 대상 중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압수수색 대상엔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의 집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이 수사 시작부터 삼부토건의 가장 윗선인 조 전 회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따른 호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같은 해 대화방에 삼부 체크란 메시지를 올리면서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씨가 조 전 회장 일가를 언급하는 통화 녹취도 나왔습니다. 왜냐면 지금 삼부토건이 지금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거든.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고 있고. 특히 이 씨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어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이 씨는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공범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삼부토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김 여사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관련돼 있는지도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어린 자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도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걸로 파악됩니다. 구석장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검은 연기와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웃 주민은 급히 창문 너머로 물을 뿌립니다. 옆에 살던 주민분이 호수로 이제 물 끄려고 이제 물 트고
불은 어젯밤 10시 58분쯤 이 아파트 6층에서 시작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3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집안에 있던 초등학교 3학년생과 유치원생 자매가 숨졌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이제 층간 소음용 매트가 깔려 있었고요. 중문 입구와 베란다 입구에서 각각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자매는 불이 나기 20분 전 엄마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고 엄마는 2분 뒤 집을 비웠다고 했습니다. 이웃들은 부모가 야간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파트 도로 바닥엔 이렇게 화재 때 깨져 떨어진 창문 유리 파편이 널렸고 현장으로 올라가는 이 출입구 쪽엔 통제선이 둘러쳐졌습니다. 자매를 떠나보낸 이곳 주민들 비통한 심정을 누르지 못합니다. 진짜 아무 이상 없이 조금만 다쳤으면 싶었는데 안타깝게. 소방과 경찰 합동 감식팀은 에어컨과 연결된 멀티탭 전선이 녹아내린 단락큰을 발견했습니다. 어제부터 아파트의 정전이 반복됐다는 진술도 확보해 연관성을 살피는 중입니다. 이번 화재, 지난달 24일 발생한 부산 진구건과 판박입니다. 그때도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불이 나 10살, 7살 난 자매가 숨졌습니다. 공주 둘이가 억수 밝고 굉장히 예쁜 아이라고. 부산 진구 아파트는 1994년, 기장군 아파트는 2007년 준공했는데 당시 의무 규정이 아니란 이유로 두 곳 모두 스프링클러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되풀이되는 비극 속에 부산시는 화재 예방 특별팀 편성과 돌봄 지원 강화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